존경하는 여러분, 그들의 꽃을 파는 신부는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빈곤한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더럽고 어두운 세계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며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견뎌야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평화롭게 살고 싶으면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기억, 즉 지옥 같은 삶의 나날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영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으로 20살의 앳된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거친 풍파를 겪어온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녀는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홀로 서울로 올라간 그녀는 어느 순간 지옥 같은 늪에 빠지게 되었고 꽃을 파는 업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손님 끝나면 돈 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손님이 준 돈은 모두 그 남자가 가져갔어요. 몇 달 먼저 일하던 언니들이 돈 배분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돈 한 푼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들이 저한테 얼마를 받기로 했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한 달에 100만 원 줄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10명 이상 손님을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면 최소 200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한편 이미 이 세계를 떠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수지는 여전히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을 받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단순히 카운터 직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남자들이 저를 협박해서 손님을 받게 했어요. 손님 안 받으면 얼굴에 칼을 그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결국 손님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복수를 당할까봐 더 무섭거든요. 몇 번 도망쳤지만 항상 금방 잡혀왔어요. 손님을 받고 밤새 일한 뒤에는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업주와 관리인들이 저를 강제로 데리고 놀면서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선영은 한때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신입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처음 들어온 애들은 항상 업주나 관리인 손을 거쳐야 해요. 그 사람들은 신입이 어리숙하고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쁘고 순진한 애들만 골라요. 그 애들이 싫어해도 결국에는 끌려가야 하고 우리는 거절할 권리도 없어요. 그냥 네라고 대답하고 따라가야 해요. 선영은 자신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랑 같이 가기 싫다고 했는데 업주가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 싫어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갔는데 돈은커녕 모욕만 받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때는 정말 창피하고 비참했어요. 이 업계에서는 손님뿐만 아니라 업주, 관리인까지 여성을 괴롭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들에게는 여성의 인권이나 자존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여성들이 마치 불나방처럼 돈을 벌기 위해 몸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마약에 손을 대거나 HIV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유미는 한때 이 업계에서 활동했던 여성으로 마약을 사용해 본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피곤하고 무서웠어요. 방 안에 갇혀 약에 의존하며 지내다 보면 나중에는 바깥 세상에서는 아무 감각도 없어진 느낌이에요. 손님이 저에게 약을 강제로 먹인 적도 있어요. 먹고 나면 몸이 너무 불편하고 정신도 이상해지면서 계속 욕구만 생기더라고요. 손님을 너무 많이 받으면 몸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럴 때 업주가 저한테 약을 먹이고 다시 일하게 만들었어요. 지영은 손님을 받으면서 겪은 고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죽어서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한 방에서 나와 마주 앉은 그녀는 멍한 눈으로
한때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너무 거칠게 행동해서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개인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손님을 거부하다가 폭력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는데 결국 잡혀서 다시 끌려왔어요. 업주와 관리인들이 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화가 난 듯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정신을 차려보니 방 안에서 누워 있었는데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이미 이 세계를 떠난 지 1년이 지난 정민은 아직도 그 시절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손님이 너무 힘이 좋았어요. 한 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0분 정도 쉬고 다시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맞춰줬는데 그 사람은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어요. 매번 그렇게 요구당하다 보니 손님을 받을 때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다현은 이 업계에 들어온 지 3개월 된 초보로 손님들에게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님이 저한테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는 걸 보고 싶다면서요. 그걸 다 보고 나서야 그가 저와 일을 시작했어요. 너무 이상하고 무서웠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일반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손님들은 때때로 여성을 상대로 괴상한 행동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한 손님이 그녀를 묶고 엎드리게 했던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흥분할수록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때리면서 욕을 했어요.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이 업계에서는 손님뿐만 아니라 업주와 관리인들도 여성을 이용하고 학대했습니다. 다현은 또 다른 끔찍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업주가 관리인들에게 저를 무료로 서비스하라고 시켰어요.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건장한 체격의 남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도망치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3사람을 상대해야 했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런데도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거리에서 저를 잡아가려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거절했더니 그들이 나중에 업소로 찾아와 저를 지목했어요. 그날은 정말 끔찍했어요. 여성들이 이처럼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겪는 고통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입니다.